자,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바이오 업종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한번 또 들어볼까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커버하고 있는 엄민용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바이오, K바이오, 세계 3대 암학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AACR이요. 이 14일부터 19일까지 개최가 된다고요. 이번 AACR에는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까? 일단 지금 총 18개 기업 정도가 한 40여 개 정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AACR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가장 많은 다수의 기업들이 가장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회의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 국내 기업만 18개가 아니라 그냥 글로벌? 아니요, 저희 국내 기업만. 네. 오. 지금 한미약품이 7건, 그리고 AB온이 5건, 루니 또 5건,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도 3건, 그리고 ABL바이오 2건, 에스트큐브 2건, 그 다음에 티온바이오 2건 등 지금 연구 결과를 다수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 AACR이라고 하는 학회가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학회다 보니까 지금 빅파마들이 초기 단계에서 가장 차세대 약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관찰할 수 있는 학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6월 달에 아스코라고 하는 이제 세계 3대 학회 중 2번째 학회인 이 미국 항암 학회까지 종양 학회까지 열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위기는 바이오 쪽에 좀 쏠릴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 2차 전지 배터리의 주가 상승에 좀 가려져서 좀 관심이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가 상승률 보면 한 달 동안 상승 방전에 좀 성공했다고 하던데요. 네. AACR로 추가 상승 탄력을 좀 받을 것인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네,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좀 한 달 동안 섹터 전반적인 반등을 이루었는데 네. 그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일단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의 복귀가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관심을 좀 이끌었던 것이 가장 좀 시발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으나 올해 또 새로운 키워드 중 하나인 비만 치료제 쪽에서 이제 글로벌 이제 마운자로나 위고비, 오젬픽 같은 이런 치료제에 대한 지금 글로벌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미약품이 최근에 이제 CMO 위탁 생산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또 입혀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알려졌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올해 4월 최초로 FDA 승인될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해서 최근 좀 관련주였던 CJ바이오사이언스나 고바이오랩, 지노맨 컴퍼니 같은 기업들이 또 큰 주가 상승으로 섹터를 주도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는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알테오젠하고 레고캠바이오가 글로벌 임상 3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으로 네. 섹터 전반적인 신뢰도 회복 같은 것들이 좀 섹터 전반적인 상승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5번째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이 중국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이번엔 임상 3상 진입이 아니라 네. 이번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출시되면 이제 현금 흐름이 시작되는 이런 5가지 이유로 좀 섹터 전반적인 신뢰도 회복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지금 자료가 이제 1분기 실적 전망인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같은 걸로 한번 촬영을 해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자료라고 합니다. 네, 저희 프로듀서가 얘기해 줬네요. 자, AACR 학회 이외에, 그러니까 이 암학회 이외에 또 어떤 이벤트들 주목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4월은 저도 AACR 학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모멘텀이 또 어떤 것이 추가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특히 4월 달에는 FDA에서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출시되는 좀 대거 등장하는 이제 분기이기도 합니다. 4월, 네. 5월, 6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한 5개에서 6개 제품이 FDA 정식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오 섹터 또한 주목받을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현재 2분기에 마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미국 뭐 연준은 우리가 페드라고 표현하는데 미국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네. 안전처? FDA로. 네, FDA. FDA가 또 개별적으로 바이오에 또 뭔가 이벤트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또 시기가 다가오고 있군요. 자, 개별 기업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서정진 회장 복귀에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주가는 조금 힘들어합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셀트리온 3사의 합병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박스터라고 하는 CMO 사업부 인수 등을 이제 그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아직 인수 합병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나 계획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네. 요게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좀 긍정적 흐름을 기대했을 때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계획 아직 구체적 계획이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주가 흐름에는 긍정적이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나 최근에 바이오텍들의 앞서 말씀드렸던 잇따른 임상산상 진입 또는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고 또 최근에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하면서 굉장히 좀 청약률도 높았고 좀 성공적인 상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대장주들이 좀 먼저 움직여주면서 바이오텍들이 따라가는 움직임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바이오텍들이 먼저 섹터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같이 주가를 견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텀업 맞습니다. 형태스럽게. 최근 코스닥에 또 입성한 GI 이노베이션도 회자들이 많이 되던데요. 주가도 좀 선방 중이고 올해 주요 5라인이 성과가 이루어질 거로 예상한다던데 맞습니까? 네, 일단 제가 GI 이노베이션을 좀 좋게 보는 투자 포인트는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금 GI 301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치료제가 이제 임상 1상부터 로슈하고 노바티스가 개발한 졸레어라는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와 1상부터 비교 임상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우위성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사실 GI 이노베이션이 상장하기도 전에 이렇게 출시된 약물과 비교 임상을 했을 때 만약에 실패하게 될 경우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된 이 GI 301이 반환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굉장히 그 펀더를 흔들 수 있는 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진행했다라는 점. 그래서 GI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동물 실험 결과나 네.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GI 101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쪽입니다. 보통 면역 항암제 개발할 경우 이제 단독 투여에서도 효과가 있어야 이제 병용에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GI 101은 지금 단독 투여군에서 이제 자궁경부암 환자의 완전 관해 그러니까 몸에 있는 종양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발표한 만큼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같은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결과도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이오텍을 보는 또 투자의 기준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제3자로부터 검증을 받은 회사인가? 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GI 이노베이션은 중국의 심시어라고 하는 기업과 그리고 유한양행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하면서 이제 제3자 검증을 마친 기업이라는 점이 또 굉장히 좋다고 보입니다. 지금 화면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자료 화면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 최근에 알테오젠에 대한 레포트도 게재를 하셨어요. 주목하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뭡니까, 알테오젠은? 네, 일단 첫 번째로는 4월 3일에 이제 4.7조 원 규모 계약사로 추측되고 있는 지금 머크로부터 이제 키트루다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이 항암제의 임상 3상 첫 환자 투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키트루다가 2028년에 특허를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진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형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기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공개 계약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마일스톤 168억 원의 인식이 4월 3일에 됐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그 다음 날 2019년 12월에 1.6조 원 규모로 기술 이전했던 현재 시장에서는 사노피로 추측하고 있는 이 계약에서도 이제 아직까지 임상 일상이 19년 이후로 개시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기업으로부터 이제 해외 생산 능력 확보에 따른 300만 달러 마일스톤이 또 유입이 됐습니다. 사실 이 300만 달러를 주기 싫으면 기술 이전 반환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 사노피로 추측되는 이 기업이 300만 달러 마일스톤을 줬다는 것은 일단 기술 이전 반환 의지가 없다라는 것들을 시장에 한 번 더 밝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알테오젠의 최고 주가 상승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GI 이노베이션이나 여러 바이오텍들이 이제 돈 버는 바이오텍들이 될 겁니다. 알테오젠도 2024년부터 테르가제라고 하는 피부 시술 및 통증 완화 제품에 대한 출시가 이루어질 거고요. 또 중국의 치료제약의 기술 이전했던 헐셉틴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인해서 이제 제품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첫 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도 이렇게 좀 수리적인 입증과 신뢰도 상승 이게 포인트군요. 네. 네. 자, 그럼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하고 최선호주 하나만 좀 골라 주실 수 있는지.
저는 이제 데뷔했을 때부터 알테오제는 계속적으로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75,000원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 변경된 제품이 2025년에 출시될 경우 이제 수천억의 판매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던 한올바이오 파마라고 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그리고 중국에선 첫 번째로 이제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임상 3상을 성공하면서 결론적으로는 24년 중국 매출, 25년 미국 매출이 시작되면서 한올바이오 파마도 돈 버는 바이오에 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그렇군요. 기업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 조곤조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자주 좀 모셔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커버하고 있는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